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모네이 정원 도시 자연인입니다. 저는 13년 정도 하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 나이 또래에서 특히 남자는 좀 드물다고 할 수 있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꽃과 식물에 대한 열정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동량단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그런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량란은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량란은 다른 식물과 달리 어떤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동량란을 기를 때 어떤 부분을 알고 길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량란에 대적하는 것이 이제 서양란이라고 그러는데, 서양란은 뭐 서양에서 자란다고 해서 서양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 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남미 밀림지대 뭐 이런 데서 자라는 것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고, 또 꽃을 새롭게 개량을 해서 보급한 그런 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동량란은 온대성 기후인 우리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대만까지 여기에 걸쳐서 자생하고 있는 난을 우리가 동량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란과 동량란은 어떤 사생활한 기후부터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란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꽃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화형이 크고 풍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동량란은 섬세한 곡선을 그리는 이런 이파리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동량란은 거하게 퍼지는 난향을 최고의 어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량란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군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자연을 벗삼아서 난초를 곁에 두는 어떤 동양인의 정서와도 같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량란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동량란은 늘 푸른 단연초죠. 이렇게 이파리가 사계절 항상 푸른 잎을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잎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무늬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난의 종류를 구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의 모양에 따라서 난의, 잠시만요, 이렇게 난의 꽃의 모양에 따라서 또 난을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꽃에 우리가 줄기를 이야기하는데, 꽃대가 한 개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만약에 한 개만 필 경우에는 우리는 일경일화라고 그러고, 이것처럼 꽃대가 하나 올라왔는데 많은 꽃이 매달릴 경우에는 일경다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구분이 되죠. 이 난초는 꽃대 하나에 꽃이 하나 피는가, 아니면 꽃대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이 매달리는가,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식물하고 달라서 그 종류별로 꽃이 피는 계절이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보세란 같은 경우, 지금 보세란 아주 꽃이 안 올라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선물로 많이 이렇게 집에서 기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널쩍합니다. 요 보세라는 한자 뜻 그대로 새를 알린다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새를 알리는 난이다 하는데, 보세라는 집에서 가꾸면은 비교적 잘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난보다는 1, 2월 달에 꽃을 이렇게 잘 피워줍니다. 그래서 꽃 색깔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초콜릿 색깔, 향도 상당히 거하고 진합니다. 그렇게 보세라는 새를 알리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1, 2월 달에 꽃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출란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봄 춘자에다가 꽃 화자인데, 난난자인데, 출란은 보춘화라고도 합니다. 보춘화는 봄을 알리는 식물이다, 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지금은 출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남쪽 지역에,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뭐 이렇게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충남까지 겨울에 여기에 걸쳐 있는 산에 올라가면은 양지바란 곳에 키가 짤다막한 난초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토종난인 춘난입니다. 그래서 꽃은 봄에는 피는데 이 춘난은 애석하게도 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이 없어서 그렇게 어떤 그 난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자생난입니다. 요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 출란은 일경일화입니다. 이렇게 꽃대 하나에 꽃이 하나만 피죠. 그래서 꽃은 뭐 꽃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식물인지 예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때 취미생활 할 때 자생하는 난을 채집하기 위해서 산을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 출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 출란은 상당히 소박하기 때문에 참 식물도 보면 신기한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산과 들에 피는 이 난이 우리 한국의 정서와도 막 맞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키도 안 크고 또 이렇게 항상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게 있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러분들 이제 소심개통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성진 선물로 많이 나가는 게 이게 철골 소심이란 거예요. 소심. 이파리가 조금 가늘죠. 얘는 좀 가는데, 얘 소심개통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하란개통이라 그래요. 왜 하란이라 그러면은 여름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여름에 꽃이 피기 때문에 하란이라 그러는데, 요 소심 뜻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꽃을 보면은 여기에 요 꽃이 빨간 부분이 있어요.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 이걸 갖다 우리는 꽃의 혈락을 해요. 혈락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무늬가 있잖아요. 빨갛게. 근데 소심개통은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그 꽃의 혀가 아무 색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색이 없이 크림 색깔만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란이라 그러면은 꽃은 피는데 어떤 무늬가 있고 화려한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크림 색깔, 순수한 그 색깔만 있다, 이게 소심이다, 이렇게 꽃을 피는 것이 소심란의
속한다. 그리고 난의 이름을 앞에 붙이면은 뭐 철걸소심, 무슨 소심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샘플이 없는데 뭐 옥화라든지 금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름에 꽃을 피우는 하란계통에 속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계절별로 꽃 피우는 시기가 틀리고 또 그에 따라서 난이 구별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소심계통인데 철골소심인데 얘가 정상적으로 키울 경우에는 여름에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상품성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정기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든 선물로 나가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리 꽃을 나를 잘 키워도 이렇게 많은 꽃대를 여러분들 올릴 수는 없어요.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약품 처리라든지 온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 식물의 줄기에 해당하는 벌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난을 이렇게 포트에서 빼면은 요게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난 용어로 벌브라 그러거든요. 벌브. 요거는 여기에서 꽃대도 올라오고 또 세촉도 나오는 중요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벌브라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난에 뿌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난의 뿌리는 이렇게 두툼한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뿌리는 안에 있죠. 심은 안에 있고 겉을 두툼하게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난에 물을 주면은 이거는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자주 안 줘도 여기서 물을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는 그런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하얀 색깔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통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건강한 뿌리입니다. 근데 손으로 눌렸을 경우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갈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런 거는 난이 뿌리가 죽었죠.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는 한번 여기서 자기가 뿌리가 상하거나 망가지면은 여기서 뿌리가 절대 다시 안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벌브에서 새촉을 만들어내고 새촉에서 다시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뿌리가 썩은 거라든지 갈색을 이렇게 변하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상한 뿌리는 다시 재생이 안 된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이제 뭐 뿌리의 중요성은 이 난 뿌리가 물을 받아들여서 어떤 물 속에 있는 어떤 비료 성분을 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로 통해서 물이 올라와서 이파리의 기공요. 이렇게 이파리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과
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식물의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뭐 한마디로 어떤 식물의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뿌리가 상했을 경우에는 절대 재생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란을 설명을 이렇게 뭐 했습니다만 한번 어떻게 심으면 좋은지 한번 시연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는 많이 심어 보았을 거예요. 심어 봤는데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배양토가 나는 이런 경석입니다. 이런 경석인데 얘는 이렇게 난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심을 때는 꼭 세척을 하고 심어주면 좋습니다.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세척을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난을 심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난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분이 있는데 뭐 시중에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화분은 뭐 웬만한 집에는 다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난석은 뭐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제일 아랫부분에 이렇게 좀 굵은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윗부분은 이제 가는 걸 넣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굵은 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굵은 것만 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이걸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안에 그 다음에 요 난이 황룡관이라는 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심 계통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가 있고 또 무늬가 예쁘기 때문에 또 좀 고급 난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난은 약간 또 가치가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주면은 이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수태를 통해서 난을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태를 다 떨어뜨리고 다 이렇게 수태를 없애고 난석으로 총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이 수태에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심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중이니까 그냥 이걸 다 뜯어냈다 생각하고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높잖아요, 요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약간 없애버리고 높이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식물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좋습니다. 어떻게 심는 것이 예쁠까, 어떤 곳을 정면으로 할 건가. 저는 요걸 정면을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면을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정면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척한 난석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난 심는 거는. 그 다음에 이런 핀셋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돌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심는 거라든지 식물 심는 거 화분에 심을 때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또 그 식물의 인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예쁘게 심도록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서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물도 예쁘게 심어주면 더 좋아하겠죠. 그냥 대충 그냥 심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가는 이렇게 난석을 올립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난을 심은 거예요. 이렇게 난 심은 건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큰 어떤 기술이 되는 건 아니죠. 난에 대한 기술은 난을 어떻게 물을 주느냐, 어떻게 잘 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난 심는 거는 뭐 웬만한 사람은 한두 번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을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난을 심고 나서 물을 한번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게 물을 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중국의 이제 명나라의 당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글씨를 썼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희일이 있습니다. 희일. 햇빛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희자는 즐기다, 그 다음 좋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희일. 그 다음에 희풍, 희일은 적당한 햇볕과, 그 다음에 희풍은 잔잔한 바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희우도 있네요. 희우는 이렇게 가늘게 내리는 비를 좋아하고, 희윤입니다. 희윤은 습하다는 뜻이겠죠. 약간 습한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희건은 약간 건조한 것을 또 좋아한다. 그 다음 희수가 있는데, 숫자는 나무입니다. 나무 숫자인데, 나무 아래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이제 이런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희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난은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아마 그때 명나라의 당계자라는 사람이 본인이 난을 키워보고 이걸 역사책에 그냥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니까 적당히 건조하고, 적당히 습하고, 적당히 햇볕,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바람이 있고, 이거는 남뿐만 아니고 어떠한 식물을 키울 때 다 필요한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겁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키우는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 뭡니까? 난초 난자죠. 난초 난자 글씨가 어떻습니까? 제가 글씨를 썼는데 난초 난자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초두머리를 해서 풀초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있고요. 문. 그 다음에 중간에는 동력 동자가 있어요. 야,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 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문 동쪽에 두는 풀이다. 그래서 난초 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문 동쪽에서 두는 풀이 난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햇빛을 쬐이는데 아침 해가 떠서 12시 정도까지의 햇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햇볕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햇볕은 아침에 해가 떠서 한 정오까지의 햇볕이 영양분이 제일 많습니다. 남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물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햇빛은 브라인드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나는 남쪽보다는
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햇볕을 그렇게 보게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보면은 난초 난자 하나도 이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초보자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머리에 박히도록 제가 쫙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키우시면서 집에서 키우는 난이 정말 잘 자라고 다른 초록이처럼 막 촉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꽃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꽃을 피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난이 꽃은 피긴 피는데 정말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꽃이 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정말 자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나는 이제 내 생을 다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종족이라도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한 나는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꽃대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마 가정에서는 다반사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나를 정말 잘 키워서 꽃대도 올리고 그럼 100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나를 이렇게 많이 키워가지고 옆에 뭐 개똥이 엄마한테도 주고 말똥이 엄마한테도 나를 나눠줬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적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나를 잘 키우는 겁니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제라늄이라든지 다른 초록이들은 여러분들 잘 키워가지고 풍성해지면은 포기 나누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지극히 드물 거예요. 처음에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난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촉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난이 비쩍 말라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난을 잘못 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키우기 힘든 식물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본인의 난을 위한 온실이라든지 난 배양실을 따로 구입을 해서 만들어서 키운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일반적으로 어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정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는 난들은 그냥 육안으로는 그냥 그대로 파랗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알게 모르게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선물 들어오는 난이라든지 키우는 난들은 현상 유지만 이렇게 잘 하시면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권해드리는 게 이 보세란이 참 잘 큽니다. 집에서 키우더라도.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초보자들이 난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난이 나올 때거든요. 12월달, 1월달 되면은 이파리 넓은 난이 나오면 되게 보세란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해를 알리는 난이다. 요 난을 사가지고 살 때는 꽃이 다 나와 있겠죠. 꽃에 나와 있고 꽃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름, 봄, 여름 1년 동안 또 잘 기르면은 웬만하면 다시 꽃대가 나와요. 그래서
보세나는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시면은 그렇게 배신을 안 하는 그런 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동양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저보다 어떤 난에 대한 고수분들은 뭐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할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제가 어떤 경험한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제가 서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쭉 좀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난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모네의 정원 도시자연인,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과 꽃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모네의 정원 주인장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하늘나라에 이름 없는 어떤 별이 됐을 때,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 나중에 누군가가 내 유튜브를 봐준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간간히 잘못 부르는 노래도 이렇게 부릅니다만 제 취미 생활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찮은 유튜브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벌써 구독자가 한 124명 정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별로 그런 걸 몰랐는데 여러분들 그 관심이, 왜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구독을 통해서 저를 칭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서로 힘든 세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초한 거 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부족한 유튜브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